여러분이 매일 보는 바로 그 스크린 뒤에서 지금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의 제왕 넷플릭스가 할리우드의 전설 워너브라더스를 집어삼키려는 정말 상상조차 힘든 규모의 인수전쟁이죠. 지금부터 그 치열한 싸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8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0조 원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건 웬만한 국가의 1년 예산을 그냥 훌쩍 뛰어넘는 말 그대로 역사를 새로 쓰는 돈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천문학적인 돈으로 도대체 뭘 사려는 걸까요? 이건 그냥 회사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해리포터부터 배트맨까지 우리가 수십 년간 사랑해온 그 이야기와 세계관 전체를 통째로 사들이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노리는 건 바로 이 컨텐츠 왕국입니다.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와 HBO는 기본이고요. 해리포터의 마법세계, 반지의 제왕의 중간계, 배트맨과 슈퍼맨이 있는 DC 유니버스까지. 와, 이건 단순한 목록이 아니죠. 한 세대의 문화를 정의한 전설들의 집합체, 바로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한번 볼까요? 넷플릭스는 왜 이 인수를 하려 하는지, 정부는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이 싸움이 어떻게 할리우드의 문화전쟁으로까지 번지는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엔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지도 한번 짚어보죠. 자, 이제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메가딜이 과연 워싱턴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있을까요? 그 긴장감 넘치는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시죠. 그렇다면 먼저 넷플릭스는 이 거대한 거래를 어떤 논리로 밀어붙이고 있을까요? 테드 서렌도스 공동 CEO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이 합병, 미국의 좋은 일이라는 거죠. 소비자, 일자리, 혁신.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해 두세요. 서렌도스가 청문회 내내 거의 주문처럼 외우는 말들이거든요. 이 거래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게임이라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독점이라는 공격을 예상했겠죠. 그래서 서렌도스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이 데이터인데요. 우리가 시장을 독점한다고요? 천만에요. 진짜 거물은 따로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건 그냥 구독자 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실제로 TV 앞에서 뭘 보면서 시간을 보내냐, 바로 시청 시간 점유율입니다. 이걸로 따지면 유튜브가 압도적인 1위, 디즈니가 2위, 그리고 넷플릭스는 고작 3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은 이거예요. 아니 3등짜리가 어떻게 독점입니까? 이게 바로 넷플릭스의 핵심 방어 논리인 셈이죠. 하지만 워싱턴의 생각은 180도 달랐습니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원 의원들은 이 거래가 할리우드 생태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도박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이 논쟁의 한 가운데에는 반독점법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요. 어떤 한 회사가 너무 힘이 세져서 시장을 자기 맘대로 주무르는 걸 막기 위한 법, 뭐 일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회 의장인 마이크 리 상원의원의 이 한마디가 그들의 두려움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유명한 판타지 소설에 빗대서 말한 건데요. 넷플릭스가 마치 모든 걸 지배하려는 절대 반지를 손에 넣으려고 한다. 이런 강력한 경고를 날린 겁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비유죠. 린네 의원은 그냥 막연하게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4가지 위험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줄어들 거다. 둘째, 당연히 구독료는 오르겠죠. 셋째, 작가나 배우 같은 창작자들은 갈 곳을 잃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동네 영화관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하나가 다 심각한 문제들이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죠. 이 거래는 그냥 반독점의 악몽 그 자체라고요. 와, 이보다 더 강력한 비판이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법과 경제 논리로 싸우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일부 의원들이 전혀 다른 카드를 꺼내든 거죠. 바로 문화전쟁입니다. 이때부터 청문회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 시작은 조시 홀리 상원의원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넷플릭스의 아동용 콘텐츠를 문제 삼기 시작하는데요. 특정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이데올로기를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운 거죠. 서렌도스는 당연히 즉각 반박에 나섭니다. 우리에겐 어떤 의제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다양한 취향을 가진 다양한 시청자들을 위해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 뿐입니다. 이 둘의 대화에서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 복잡한 싸움에 기름을 붓는 사건이 터집니다. 경쟁사가 끼어들고 심지어 대통령의 이름까지 오르내리기 시작한 거죠. 이때부터 이 인수합병 이야기는 한편의 정치 스릴러처럼 변해갑니다.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나선 건 바로 파라마운트였어요. 근데 둘의 방식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넷플릭스는 이사회와 협상하는 우호적인 방식이었는데 파라마운트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적대적 인수로 선언해버립니다. 게다가 파라마운트 CEO가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의 아들이라는 점, 이게 이 싸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죠. 자, 이 시간 순서를 한번 보세요. 왜 의원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는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서렌도스가 대통령을 만난 직후에 거래가 발표되고 며칠 뒤에 대통령이 갑자기 관련 회사 주식을 사들입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워싱턴 정가에서는 이런 우연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죠. 결국 코리 부커 상원의원의 입에서 아주 직접적인 비판이 터져 나옵니다. 대통령이 정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편은 챙겨주고 반대편은 벌 주고 심지어 사적인 이득까지 챙기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 거래는 단순한 비즈니스 딜이 아니라 권력남용 스캔들로까지 번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상원 청문회라는 정말 큰 산은 일단 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움이 끝난 건 절대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몰라요. 앞으로 넷플릭스가 넘어야 할 산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는 기본이고요. 바다 건너 유럽연합과 영국 규제당국의 아주 까다로운 심사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이 거대한 공룡의 탄생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엄청난 합병이 성공하면 과연 더 창의적이고 강력한 할리우드가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그 거대함의 무게에 짓눌려서 결국 우리 같은 시청자들과 이야기를 만드는 창작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그 답은 머지않아 바로 여러분이 매일 보는 그 스크린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겁니다.